10년 동안 매일 아침 달걀 챙겨 드셨던 분, 건강방송 빠짐없이 보시던 분, 산책도 식단 관리도 꾸준히 하시던 분, 그분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뭘 드셨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드신 게 뇌까지 도착하고 있었느냐,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그 차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부 열심히 했는데 왜 무너졌을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십니까? 본인 건강에 진심인 분, 텔레비전에서 뇌에 좋다는 음식 나오면 다음날 바로 식탁에 올리시는 분, 달걀, 견과류, 등푸른 생선까지 빠짐없이 챙기시는 분. 그런데 어느 날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식사 도중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가족이 아버지,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면 내가 언제 하고 당황하십니다. 그 다음 주엔 매일 걸으시던 산책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방향을 잃어버리십니다. 30분을 같은 자리를 맴도시다가 지나가던 낯선 분께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걀 드신다고 하셨죠?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달걀만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10년 넘게 챙겨 드신 분한테 이제 와서 부족하다니 도대체 무엇이 빠져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분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넘기지 마세요. 순서대로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괜찮으십니까? 아래 5가지 중 해당되는 게 있는지 솔직하게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혀끝에서 맴도는데 끝내 나오질 않아요. 일주일에 서너 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뇌가 저장된 정보를 꺼내오는 회로에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방에 들어갔는데 뭘 하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다시 거실로 나오면 그제야 그거 하고 떠오르죠. 단순한 깜빡임이 아닙니다. 뇌의 단기 기억 저장 공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은 처음 하는 말인 줄 아시는데 가족은 이미 3번째로 듣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이유는 기억이 저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사실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번째, 리모컨이나 열쇠를 찾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시간을 쓰십니까? 냉장고에서 리모컨이 나왔다거나 신발장에서 안경이 발견됐다거나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모든 행동 자체를 뇌가 기록하지 못한 겁니다. 5번째, 이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잘 맡으시던 냄새가 요즘 흐릿합니다. 커피향, 귤 껍질 냄새, 된장찌개 끓는 냄새, 이런 익숙한 냄새가 예전 같지 않다면 코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 냄새를 처리하는 후각신경이 치매 초기에 가장 먼저 손상되거든요. 최근 연구에서도 후각 저하가 치매의 가장 이른 경고 신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3개 이상이면 뇌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도 이 5가지가 전부 해당되셨습니다. 그런데 2년 넘게 나이 드니까 그렇겠지 하셨던 거예요. 달걀만 열심히 드시면서 그게 왜 문제였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70 넘으면 깜빡깜빡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치매는 노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뇌 안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뇌세포를 하나씩 소멸시켜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염증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뿐이지 나이 자체가 치매의 원인은 아닙니다. 실제로 90이 넘으셔도 기억력이 또렷하신 분이 계시고 반대로 60 초반에 치매 진단을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같은 나이라도 뇌 상태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막을 수 있는데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그 염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뇌 염증의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입속이거든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환자의 96%에서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의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잇몸에 있어야 할 세균이 어떻게 뇌까지 올라갔을까요?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순간 그 작은 상처를 통해 세균이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다가 뇌혈관을 뚫고 침입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뇌세포에 독소를 뿌리며 염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물 한 컵부터 마시는 습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게 뇌 건강에는 최악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밤새 자는 동안 침분비가 줄면서 입속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그 상태에서 물을 벌컥 마시면 세균이 물과 함께 위장으로 쏟아져 내려갑니다. 젊으실 때는 강한 위산이 대부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60대를 넘어서면 위산 분비가 약해집니다. 위산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더욱 취약합니다. 살아남은 구강세균이 장까지 도달하고 다시 혈관을 타고 뇌로 향합니다. 순서를 딱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물보다 양치가 먼저입니다. 이것만으로 뇌로 올라가는 세균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원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것이 반복되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계속 생깁니다. 그 상처에 염증이 쌓이고 그게 결국 뇌혈관까지 번집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사 직후 소파에 누우시는 습관입니다. 식후에 바로 누우시면 혈당이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밥 드시고 딱 10분만 가볍게 걸으세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도 충분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뇌에 좋다는 음식들 있잖아요. 달걀, 견과류, 고등어, 삼치. 이것들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이 뇌까지 실제로 도달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아무 물질이나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엄격한 출입 통제 구역이에요. 영양분 혼자서는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통행증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뇌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뇌는 계속 굶고 있는 거예요. 굶는 뇌세포는 버티다가 결국 하나씩 죽어갑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어르신이 정확히 이 경우였습니다. 달걀도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셨지만
정작 뇌까지 영양분을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한 가지를 아무도 알려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 통행증이 뭔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용성입니다. 몸에 쌓이지 않고 매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매일 보충하지 않으면 뇌는 그날부터 바로 영양 공급이 끊기는 겁니다. 이 영양소가 뇌에서 하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뇌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신경 섬유를 감싸는 보호막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치매 초기 환자에게 병원에서 주사로 직접 투여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소라는 뜻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맞습니다. 활성형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시면 비타민 B 제품이 수십 종류 있습니다. 3,000원짜리도 있고 3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60세 이상이 드셔봤자 효과가 거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겉에는 똑같이 비타민 B라고 적혀 있는데 안의 성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활성형과 비활성형의 차이입니다. 비활성형은 몸 안에서 한번 변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뇌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젊으실 때는 이 변환이 잘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비활성형을 드시면 변환도 안 된 채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혹시 비타민 B 드시는데 소변색이 짙은 노란색으로 바뀌셨습니까? 흡수가 안 되고 통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어르신도 의사 선생님 권유로 약국에서 비타민 B를 사셨습니다. 2달을 드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소변색만 노래졌습니다. 비활성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르셔야 할까요?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이 두 단어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메틸코발라민, 메틸엽산.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활성형입니다. 시아노코발라민, 엽산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비활성형입니다. 약국에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활성형 비타민 B 복합체요. 메틸코발라민 들어간 걸로 주세요. 한 달분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입니다.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것 두 가지. 첫째, 커피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비타민 B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커피 드시면서 비타민도 함께 챙기시는 분들 절반도 흡수가 안 된 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커피 드신 후 최소 1시간은 지나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 저녁에는 드시지 마세요. 비타민 B는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입니다. 저녁에 드시면 몸이 각성되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아침 식사 직후에 드세요. 이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활성형 비타민 B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드시면 또 반쪽짜리입니다.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타민 B가 뇌혈관 장벽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좋은 지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지방 없이 비타민 B만 드시면 뇌문 앞까지 도착해서 그냥 되돌아가는 꼴입니다. 아침에 비타민 B 드실 때 들기름 한 숟가락을 곁들이세요. 들기름이 없으시면 참기름도 괜찮고 올리브유도 됩니다. 밥 드실 때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반찬으로 드셔도 됩니다. 비타민 B가 택배라면 좋은 지방은 그 택배가 뇌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통행증인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황입니다.
카레에 들어가는 그 노란 가루요.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뇌 안에서 염증을 잡아줍니다. 비타민 B가 뇌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좋은 지방이 뇌문을 열어주고 커큐민이 뇌 안에 쌓인 염증을 청소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뇌가 진짜 살아납니다. 단 강황을 그냥 드시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후추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최대 2000%까지 끌어올립니다. 강황 단독보다 2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아침밥 반찬으로 카레 한 숟가락에 후추 한 꼬집, 혹은 따뜻한 우유에 강황 반 숟가락, 후추 한 꼬집. 이걸 골든 밀크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영상 앞부분에 예고했던 내용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스스로 독소를 씻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낮에 뇌가 활동하면서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게 치매를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이 찌꺼기가 뇌세포 사이에 끼면 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안 떠오르고 길을 잃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이 찌꺼기를 스스로 씻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했습니다. 깊은 잠에 드는 순간 뇌세포가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거기로 뇌척수액이 흘러들어와 찌꺼기를 쓸어냅니다. 이 청소 시스템은 오직 깊은 잠에 들었을 때만 작동합니다. 7시간을 주무셔도 얕은 잠이면 청소가 하나도 안 됩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멍하신 분, 바로 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을까요? 첫째, 자세를 바꾸세요. 똑바로 누우시는 것보다 옆으로, 특히 오른쪽으로 누우시는 게 뇌 청소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옆으로 누우면 뇌척수액이 흐르는 통로가 넓어져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오른쪽으로 누우시면 심장 부담도 덜하고 소화도 편합니다. 둘째, 잠자리 들기 1시간 전 조명을 낮추세요. 밝은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합니다. 텔레비전도 끄시고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시고 은은한 간접 조명만 켜두세요. 잠드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이 두 가지만 바꾸셔도 잠의 질이 달라지고 뇌 청소 효율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넣어드려도 밤에 청소가 안 되면 찌꺼기는 계속 쌓입니다. 낮에 영양 공급과 밤의 청소, 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처음에 예고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그 어르신, 활성형 비타민 B로 바꾸셨습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을 더하셨습니다. 강황과 후추도 아침 루틴에 넣으셨습니다. 아침 양치를 물보다 먼저 하셨습니다. 밥 먹고 10분 걸으셨습니다. 밤에는 오른쪽으로 누우시고 주무시기 1시간 전 조명을 낮추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포기하십니다. 이분은 믿고 계속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담당 의사가 재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악화가 멈추셨습니다. 같은 진단을 받고도 약을 드시면서 계속 나빠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은 멈추신 겁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마트 가시는 게 무서우셨습니다. 뭘 사러 왔는지 잊어버릴까봐, 집에 돌아오는 길을 헷갈릴까봐, 이제는 메모지 하나 들고 혼자 다녀오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무섭습니다.
치매는 되돌리는 병이 아닙니다.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이분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들만으로 그 속도를 멈추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전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물보다 양치가 먼저입니다. 아침 식사 후 활성형 비타민 B 복합체 한 알, 들기름 한 숟가락, 카레 한 숟가락에 후추 한 꼬집, 커피는 비타민 드시고 1시간 후에, 식후 10분 가볍게 걸으세요. 잠들기 전 1시간 전에 조명을 낮추시고 오른쪽으로 옆으로 주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실수만 조심하세요. 왜 효과가 없지? 하고 한 달 만에 그만두시는 겁니다. 뇌는 근육과 다릅니다. 근육은 운동하면 일주일 만에 뻐근한 느낌이라도 옵니다. 뇌는 최소 2~3달은 꾸준히 하셔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하신다면 아침에 양치를 물보다 먼저 하시는 것. 이것 하나만 내일 바꿔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달걀만 드시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친척, 이웃이 계신다면 오늘 꼭 이 영상을 보내드리세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